아주 문둥이 눈썹, 털이 없는 눈썹, 이런 거는 결혼 상대로는 배척하시라 이겁니다. 왜 배척을 해야 되냐 하면 결혼을 일찍 했다 하더라도 한 30대 초반 되면 파경의 위기를 맞는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이런 눈썹을 가진 사람은 좀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답니다. 만혼이라고 그러죠. 늦은 결혼이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아내나 애인감으로 무조건 피해야 할 여자의 관상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많은 커플이 결혼도 하지만 수많은 커플이 이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율도 굉장히 높고 증가하고 있고, 뭐 우스갯소리로 세 집당 한 집이 뭐 이혼했다 뭐 할 정도로다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전체 상담의 약 70% 이상이 이혼 상담입니다. 이혼 상담, 불륜 상담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이혼하는 나이대는 40대, 50대예요. 연령비 이혼 사유는 크게 나눴을 때 20, 30대에는 주로 뭐 성격 차이와 경제적인 이유로다가 이혼을 하고, 40대, 50대에는 배우자의 외도, 그러니까 부정이죠. 그런 거와 이제 경제적인 이유, 이런 거로 이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 전에는 남녀가 각자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배우자를 이제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이혼하게 될 줄은 모르겠죠. 이혼할 것 같았으면 결혼을 안 했겠지만 모르고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관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볼 줄 알게 된다면 신중하게 사람을 관찰하고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내감으로 피해야 할 여자의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디를 보느냐면 첫 번째 이마를 보는데, 이마가 지나치게 낮고 좁으면서 울퉁불퉁 고르지 않거나 색이 어두침침한 여자가 있어요. 그런 이마는 하늘이 없는 이마라고 해서 좋지가 않아요. 사람의 얼굴에서 인체의 그 하늘이 이마인데, 이게 넓고 환하게 밝은 윤기가 나는 그러한 이마가 복된 이마입니다. 그리고 이 인체의 하늘 자리가 되는 그 이마에는 부모운이 담겨져 있고, 또 여자에게는 이게 중요한데 남편 운이 상징되는 자리가 이마입니다. 얼굴에서 이마의 면이 넉넉하고 환하게 밝은 이마는 부모복과 여자에게는 남편복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마가 지나치게 낮고 좁으면서 울퉁불퉁이 면이 고르지 않거나 색이 어두침침하면 그런 이마는 부모복하고 남편복 어느 것도 하나 좋게 타고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이마를 가진 여자를 동반자로 만난다면 결국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미인 대회 입상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마가 안 좋으면 피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광대뼈, 이 광고를 보는데, 광대뼈는 그 사람의 그 기운을 나타내요. 근데 지나치게 튀어나온 그 여자의 광대뼈는 배우자를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를 아주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그런 기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하고 백년해로를 하지 못하고 여러 번 이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랑 살면 남자가 그 기에 눌려갖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너무 기가 드세니까 못 버티고 이제 밖으로 돌게 되는 거죠. 여자의 광대뼈가, 이 광대가 콧마루보다 위에 있으면 독수공방, 빈방집을 지키는 과부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광대뼈가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으면 남편과 이별한다고 했고요. 이제 관상서 같은데 그렇게 나옵니다. 옛날 고대 관상서를 보면 그 여자의 광대뼈가 볼보다 낮게 있으면, 즉 여자의 볼이 광대뼈보다 높으면 중년에 이르러서 부부가 이별한다. 뭐 과부가 되든 이혼을 하든 한다 이거죠. 그렇게 보고요. 또 옆으로 붉어진 광대뼈를 가진 여자는 남편하고 심한 그 트러블, 갈등을 일으키거나 또 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광대뼈가 너무 심하게 돌출된 여자는, 아주 심하게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최소한 이혼을 2번 이상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광대뼈 부위, 광골에 점까지 있다면 이는 약간 그 반항적인 기질 아시죠? 반골 기질로서 어떤 시댁이나 어떤 그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굉장히 트러블을 일으키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그 점이 있는, 광대뼈에 점이 있는 미혼의 여자들은 그 만나는 이성과 갈등을 심하게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런 거 했었죠. 취하구라고, 돌출입.
불을 부는 듯한 입이요. 튀어나온 입, 일명 돌출입이라고 하는데 여자 입이 돌출돼서 코의 높이나 또는 코보다 더 튀어나온 입은 남편을 죽이는 살기로 보시면 돼요. 남편 또는 본인이 객사나 횡사, 비명행사한다고 그러죠. 단면과 같은 생사 이별을 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입을 가진 여자는 뾰족하게 튀어나온 입만큼이나 마음이 뾰족해갖고 뾰족한 소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독소를 뿜고 말을 한마디를 내도 팍팍 이렇게 못 박듯이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6가지의 악한 관상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근데 특히 입과 입술이 들려가지고 앞에 치아가 늘 드러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여자는 마음이 온화하지 못하고 아주 좀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이 이렇게 주둥이가 튀어나온 여자는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오래 사귄 사람하고도 신뢰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코를 보는데 첫 번째 콧잔등, 즉 콧대가 높은 여자와 다른 하나는 들창코 여자. 이걸 이제 2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여자의 콧대가 지나치게 높은 사람은 또는 콧구멍이 하늘로 치켜든 이렇게 들창코 있죠. 이렇게 그렇게 들창코인 사람은 가장 기피해야 될 상이에요. 이건 이제 관상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2가지 유형은 생사 이별이 교차하는 그런 코의 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2가지 경우는 40대를 함께 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한다 이거죠. 많은 여성분들이 자신의 그 어떤 미적인 거를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코를 높이고 하잖아요. 이렇게 콧대를 이렇게.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콧대 수술을 하는 여자가 많은데 다음에 5가지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관상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콧대가 높은 여자는 시댁 식구나 남편에 대한 순종미가 없어갖고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워갖고 심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2번째, 힘들고 굳은 일을 피하려고 하는 게으름뱅이가 많답니다. 그리고 3번째, 자아가 너무 강해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나 집안 내에서 가족과의 화합이 어려울 수 있고 사회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안정을 받거나 인기를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거예요. 지 주장만 내세우니까. 4번째는 음식 솜씨가 부족하다고 옛사람들이 얘기했답니다. 옛날 사람들 기준에 의하면 음식 솜씨가 없는 것은 단지 여자의 한 부분이 아니고 여자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점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특히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는 모성애 그리고 집안을 지키고 집안을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여자의 능력에 대해서 이 음식 솜씨로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리고 음식 솜씨가 부족하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모성애가 부족하다고 봤고요. 또 남편에 대한 내조나 또는 집안을 알뜰살뜰하게 이끌어가는 그 어떤 능력도 부족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부부간에 성생활 하잖아요. 부부간에 뜨거운 관계를 할 때 있어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상호 존중은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건 없고 자기 위주의 쾌락만 추구한다 이겁니다.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는 없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높이 솟아난 콧대는 높을 꽃자를 쓰고 봉우리 봉자를 써서 고봉이라고 칭하는데 이런 고봉의 코를 가진 여자는 나중에 나이 들어 끝내는 고독한 사람으로 남는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인물이 좋은 팔방미인이 고봉급이라 할지라도 이런 콧대는 최악의 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콧대 손질은 남편의 신상에 해로움을 끼친대요. 이 콧대를 갖다가 이게 뭐 성형수술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남편이 잘 나가고 사업 잘하고 관직에 잘 있다가 꺾인다는 거예요. 콧대를 높이면 재물복이 들어온다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건 거짓말이고요. 높고 낮은 콧대의 그 사정하고 재물복은 전혀 무관해요. 재물복은 말입니다. 이 콧대의 높이가 아니에요. 이 금갑이라고 그래서 콧망울이, 그 다음에 이 준두, 이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콧대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코끝, 즉 코끝과 좌우 콧망울이 메말라 있거나 여기 콧망울이 없다는 얘기예요. 콧구멍이 하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켰든 버송코라고 그러죠. 치켜쳐 올려있는 그런 들창코라고 한다면 절대로 재물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견실한 아주 튼튼한 코, 여기 이런 데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튼튼한 코, 코끝과 두둑한 콧망울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명예와 재물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이 눈썹을 봅니다. 여자가 눈썹이 이제 털이 거의 없는 무모증에 가깝게 아주 허옇게 눈썹이 없으면 결혼 상대로는 버리셔야 돼요.
왜? 여성분들에게 좋은 눈썹은 살짝 반달형인 눈썹, 그리고 눈썹 머리에서부터 눈썹 끝까지 한결같이 잘 뻗어 누워진 그런 윤기 나는 반달형 눈썹, 그리고 끊어지지 않은 눈썹이 최고의 눈썹입니다. 그리고 관상을 볼 때 남자보다 여자 관상을 보는 게 좀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자들은 화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안 한 얼굴을 봐야 제대로 된 관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르스름한 털이 눈썹 자리를 장식한 경우, 이게 눈썹 털이 누르스름한 경우, 또는 아주 문둥이 눈썹, 털이 없는 눈썹, 이런 거는 결혼 상대로는 배척하시라 이겁니다. 왜 배척을 해야 되냐 하면, 결혼을 일찍 했다 하더라도 한 30대 초반 되면 파경의 위기를 맞는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이런 눈썹을 가진 사람은 좀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답니다. 만혼이라고 그러죠. 늦은 결혼이요. 그리고 팔자 눈썹과 아래로 축 처진 눈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눈썹은 팔자 눈썹이고 눈매는 이렇게 처진 그런 눈을 다 두 가지를 가진 여자는 부부가 이별한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든 사별을 하든 한다는 거죠. 팔자 눈썹에서 눈 끝부분, 이게 엄이라고 하는데, 치거나 뾰족 날카롭게 방향으로 꽂힌 그런 눈썹은 굉장히 안 좋은 눈썹으로서 이별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눈꼬리 부위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편에서도 얘기했듯이 관상서에는 상하의 눈꺼풀이 맞닿는 눈꼬리 부분, 즉 어미, 간문이 지나치게 깊이 파인 꼴이라고 하면 남편을 해친다, 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하면 과부까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간문 부위에 살집이 깎이듯이 메마른 꼴이라고 한다면 남편이 아니라 애인하고의 인연 자체도 좋지 않은 여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미, 간문은 부부나 애인의 인연과 운을 보는 자리인데, 부부궁, 처첩궁, 애인궁 이렇게 세 가지로 불려집니다. 근데 이건 뜻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눈꼬리 여기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여러 개가 있는, 최소 4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애정운이 파란만장하니까 피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정다감한 반면에 남녀를 불문하고 유혹을 당하거나 또는 유혹하는 것을 좋아해서 관계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고 결혼 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거예요. 불륜한다 이거예요. 불륜을 저지른다 이겁니다. 이게 눈웃음 파사사 쳐가지고 여기 눈꼬리에 주름 잡히는 사람들이 남녀 공통적으로 좀 그래요. 그리고 결혼 후에 다른 남자에게 유혹을 당해서 이런 경우 넘어가거나 또는 이제 불륜을 저지를 확률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남자가 왼쪽 편에 그 검은 점이나 흠이 있으면 남자 편에서 불평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소지가 있고요. 반대로 오른편에 있으면 아내 편에서 불평이나 불만을 갖다가 일으키는 소지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어미 간문에 주름살이 많거나 열십자 또는 우물정자 아시죠? 우물정자 무늬가 있으면 이러한 사람 또한 부부의 인연이 희박하다, 혼자 산다 이거예요. 헤어지거나 사별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간문에 세로주름이 있으면 이혼할 쌍이라고, 이렇게 세로주름 아시죠? 이렇게 봤고요. 열십자나 우물정자보다도 쉽게 볼 수가 있는 그 이제 흔한 주름인데, 요거 눈여겨보시고요. 또 어미 간문에 하나의 세로주름이 있으면 한 번, 두 개가 있으면 2번 이상의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푸른 힘줄이 있으면 아내와 전혀 뜻이 맞지 않는 상으로 인연이 변하기 쉽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긋난다 이거예요. 이혼한다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부부궁이 대단히 낮게 꺼져 있으면 여기가 연령에 비해서 병이 많거나 또는 남편의 운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미 간문이 불쑥 내밀게 되면 기운다는 격으로 불운이 겹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는 배우자를 몇 번을 바꿔치기를 해도 시원치 않고 우여곡절이 많고 으르렁거리고 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귀의 모양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많은 여자들이 그 머리카락으로 이걸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귀가요, 납발꽃처럼, 뭐 저도 잘생긴 귀는 아니에요, 사실. 귓바퀴가 뒤집힌 꽃의 모양, 요런 귀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귀를 가진 여자는 건강 상태를 자신할 수가 없고요. 또 남편을 붙잡아둘 힘과 운이 약하다고 봅니다. 이게 발라당 자빠지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귀는 생이별을 할 확률도 높고, 또 이런 귀를 가진 여자의 장점은 하나 있는데, 적극적이고 신념이 강해갖고 수완도 좋고 어떤 활동력은 좋은데 성취력도 좋은데, 이런 여자는 반면에 단점이 뭐냐 하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갖고 집안 내에서 남자와 결혼한 후에 한 마음을 갖다 하나로 합쳐 살지 못하고 티격태격 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